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8월의 첫 번째 워킹데이, 월요일, 한국마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의 반도체 하락이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타격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하락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예전처럼 나쁘진 않았어요.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무려 5%나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재밌었던 장면은 뭐냐면, 거래소는 하락 사이드카,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 상승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양시장이 거꾸로 움직였어. 이런 날도 있구나. 이 좀처럼 보기 드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동성이 완전하게 이제 안정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338포인트, 한 1000포인트 올랐다가 338포인트 뱉은 겁니다. 5%, 야, 5%면 엄청 큰 건데, 1000포인트 맛을 보고 났더니 338포인트가 뭐 이렇게 좀 옛날 같았으면 이게 뭡니까? 이랬을 정도인데, 이게 너무 센 거를 맞다 보니까, 야, 센 느낌이 좀 약해졌어요. 6257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454종목이 올랐고 417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다시 5천억 근처까지, 5천조 근처인 5,163조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자, SK스퀘어 등이 쭉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끌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이 빠졌던 건 아니죠. 오른 종목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규모 큰 놈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많이 올랐어요. 5% 넘게 올랐습니다만 거래소가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2.44%, 17.59포인트가 상승한 737로 마감을 했고요. 오른쪽은 1160종목, 내리쪽은 461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이제 다시 300조대에서 400조대로 겨우 발돋움을 하는 상황, 407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렸던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리고 로봇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이따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거시경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흐름들 살펴보면 금리는 엇갈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4bp 올랐고요. 다른 단기물들은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즉 단기물들은 가격이 좀 올랐고 장기물들 쪽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율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화도 강세, 엔화도 강세 흐름, 달러만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는데요. 일단 달러는 조금 오전보다는 올라갔고, 일본 엔화는 계속 강세입니다. 156엔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7에서 6까지 내려왔고, 원화는 장중에 1420원대까지 갔다가 143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원 환율은 100엔당 890원대였다 910원대에 계속 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금리를 더 올리기 때문에 달러 원화 강세 요소는 분명히 맞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들을 보건대 일본도 금리를 마냥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좀 올리긴 올릴 것 같죠. 그리고 또 163에 가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163에서부터 지금 156까지 쭉 엔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160엔 언저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또 하나, 원하는 강세가 가더라도 마냥 강세가 갈 수는 없으니 엔화 대비 850원 정도 내외, 지난번에 800원대 초반까지 한번 잠깐 갔었는데요. 맥스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원화 강세의 최대 맥스는 다른 통화보다 엔화 대비 한 850원 언저리에서 진짜 많이 가면 800원대 초반, 810원, 820원 뭐 이런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상태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흐름 보면 건설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건설업종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오른 건설업종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오락문화, 의료정밀이 좋았고, 코스피가 제일 나빴습니다. 이것도 되게 가끔씩 요즘 얘기 나오는데 진짜 신기하죠. 코스피가 제일 나빠요. 그다음 그동안에 좋았던 보험과 유통 등은 안 좋았고요. 증권은 계속 안 좋은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관련 에어컨, 냉난방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게 결국은 저기 로봇 쪽이에요. 기계 로봇, 공기청정기 좋았지만 로봇 쪽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한 1% 정도 가까이 빠졌고요. 요즘 중국은 좀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은 느낌 좀 들고요. 지금 해외 시장 동향은 그냥 엇갈리는 동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지난 주말에 보다 0.6% 정도 오르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던 걸 오늘 다시 인포맥스 단말기 기준 약 한 3조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10조 팔았던 개인들이 다시 4조 6천억이나 강한 매수를 보여줬는데, 강한 매수에 보여준 것 치고는 업종 대표주들은 많이 못 올랐고, 요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대표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특별히 이제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줄더군요. 좀 깜짝 놀랄 수준인데, 그때 뭐 한 4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막 줄고 있다라는 거 아침에도 보여드렸고 계속 보여드렸는데, 오후에 지금 들어오는 거는 신용융자 잔고가 30조가 깨졌다는 소식이에요. 28.9, 거의 29조. 놀랍도록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이 부분들은 다 먹힌 겁니다. 먹힌 거야.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개인들은 신용을 쓰지 마셨으면, 이게 바닥에 패대기 친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보통 하루 이틀 있다가 신용융자가 뜨니까, 지금 이 뜬 게 3조가 빠진 게 지난주에 빠진 거면은 바닥에다 지진 거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저희 드디어 오랜만에 광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광고였는데요.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윤주호, 윤센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팀 더 윤센의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 무료 강연 광고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팀 더 윤센 강의가 무료로 있게 되고요.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은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저자가 직접 정리한 자료집도 제공되게 됩니다. 라이브 일자 어떻게 되느냐? 8월 13일 목요일 7시 시작입니다. 7시 시작. 만약에 실시간 참여 못하더라도 사전에 신청을 해 놓으시면 VOD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이 내용들을 지금 기억하기 힘드시니까 쫙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사실 뭐 이번 장에서 가장 뛰어난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을 한 명 뽑아보라면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 중에 윤조센터장님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쾌하게 광고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쁘게 광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입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출입 동향. 자, 7월 수출입 동향은 전체 기간 중에 역대 2위, 월별 중에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자, 역대 1위는 언제일까요? 지난달이야. 6월 달에 역대 1위였고 이번에 역대 2위였습니다. 7월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였어요. 굉장하죠. 지난달에 1000억 달러 처음으로 한번 넘었었고 이번에도 10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62.8%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과 격차가 어마무시한 것은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비싸게 뭔가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건 뭐 다 알다시피 반도체입니다. 자, 이제 수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외에도 26%나 증가. 26%는 여러분 많이 증가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있어요. 반도체 빼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평균 수출액 금액은 이번에 4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건 역대 3위 기록이에요. 역대 1위는 지난달 45.4억, 그리고 그 전달이 40.7억, 그리고 이번 달이 41.2억으로 그 3개월 연속 일평균 41억 달러 이상. 하루에 막 한국 돈으로 한 6조씩 수출하고 있는 대단한 겁니다. 자, 내역들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반도체가 아까 988억 중에서 제일 많은 410억 달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동차 62억 달러, 컴퓨터 48억 달러. 컴퓨터는 뭐죠? 여기서 진짜 컴퓨터가 아니고 이거 낸드 플래시예요. SSD 같은 겁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성장률이 폭발적이에요. 낸드 플래시 404%, 반도체 179%. 자동차는 7% 올랐고, 7% 올랐네. 빠진 줄 알았는데 올랐고, 다음으로는 그 석유화학 42억 달러, 석유 제품 57억 달러. 화학 석유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예, 이쪽이 굉장히 수출이 많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품의 양은 줄었어요. 근데 이 중동 전쟁 사태로 인해서 단위당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수출 금액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화장품 보면 14억 달러인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이거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비철 금속도 24%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도 조금 증가네요. 24억 달러. 자, 바이오헬스 많이 늘었습니다. 30%는 16억 달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반도체 역대 월 수출 순위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이 최고였어요. 448억 달러였고 이번에 410억 달러. 그 5월 달이 세 번째 372억 달러.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밑에 이제 고정 가격 추이 이거 중요하죠. 3월 달이 31, 4월 달이 35, 5월 달이 37, 그리고 6월 달이 40달러, 그리고 7월 달은 무려 45달러입니다.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지금 벌써 4개월 전에 비해서 얼마가 오른 거야? 31달러 하던 게 45달러잖아. 미쳤죠. 자, 낸드는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낸드는 3월 달에 17.7달러였다가 118GB, 그 다음에 24.2달러로, 그 다음 26.5, 28.8, 30. 4개월 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어요? 5개월 전이구나. 5개월 전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죠. 거의 더블. 낸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오늘 실적 좋아가지고 컨퍼런스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아주 잘했어. 그리고 주주환원도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떨어졌는데 얘는 많이 올랐어요. 우리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 그 크루가 지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표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지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반도체하고 다른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두 개로 구분해서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이거를 월별 흐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늘어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바닥에 붙은 걸로 보여. 바닥에 붙은 거. 근데 그래서 올해 밑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들.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보시면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자동차고요. 그 다음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건 낸드 플래시, 그 다음이 일반 기계, 그 다음 석유 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우상향이야, 우리나라는. 그죠? 별로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낸드하고 지금 디램하고 좀 꺾였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그러죠? 근데 그 전에도 3월에서 4월 달도 꺾였었잖아. 그래서 꺾였는데 했는데 일단 한 달치는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돼요 하는데 갑자기 5월 달 팍 튀었잖아요. 저 때 팍 튀면서 한번 또 주가 랠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조금 많이 빠졌는데 그때보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두세 달, 석 달짜리로 한 묶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수출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석 달 정도 보시고 이번에 빠졌다고 야 이거 뭐 간 거야?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이제 물량이 못 늘어난 거야 이번에.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물량이 안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지. 근데 물량이 줄었어요. 그건 맞아요. 아까 보시면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총 수출액 금액이 줄었다는 건 물량이 좀 줄은 거예요. 네, 그거는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 올해 빅테크 4사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치에 설비 증설 얼마 하겠다고 다 얘기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자본 지출을 합산을 해 보니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개사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합산 전망이 7,200억에서 7,4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얼마였냐? 6,950억 달러에서 7,250억 달러였어. 그러니까는 250억에서 200억 달러 이렇게 올라온 거죠. 투자를 이만큼 하겠다고 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만큼 올라온 건데 단계적으로 한 200억 달러 내외가 더 올라왔어요. 그건 뭐 아시잖아요. 구글이 조금 더 투자하고 아마존 조금 더 투자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무 이 간단한 산수인데 자. 얘네가 지금 2분기에만 집행한 돈이 얼마냐 이게 핵심인데요. 2분기에 집행한 돈이 이 회사 다 합치니까 얘네가 이제 7천억 달러 1년에 하는데 2분기만 따로 셀렉해서 딱 보면 1,700억 달러예요. 1,700억 달러. 1,700억 달러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 돈으로 250조 원 정도 되거든. 그러면 얘네가 250조 원 쓸 때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돈을 얼마 버느냐?
라고 보시면 계산하기 쉽죠. 자, 계산하기 쉬워요. 얼마 쉬워? 삼성전자 이건 순이익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해야 돼요. 삼성전자 90조쯤 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계산하기 쉽게 딱딱 떨어져서 60조쯤 했죠. 도합 150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무식한 방법인데 이게 맞습니다. 자, 얘네들이 275조쯤 썼어요. 이 4개 회사가 275조 쓸 때 우린 얼마를 벌었다? 150조 원 벌었다.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벌은 거지. 근데 이게 비례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 비례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설비 증설하겠다고 했던 거를 비례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돼. 이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만 150 나누기 246 해가지고 246에서 퍼센테이지 딱 때리면 비슷하게 나올 거다. 앞으로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3분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3분기 문제 없고 올해도 이미 집행하기로 결정했고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야 할 때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4, 4분기까지 그냥 갑니다.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올해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빅테크 애들이 내년도에 줄이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이래서 그런가요? 노무라 증권이 신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추정을 내놓고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요. 노무라 증권 조금 강한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 26년 영업이익 391조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27년도 635조 예상했고 28년도 774조 예상했습니다. 와우. 한 회사. 와. 야. 근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올해는 296조, 내년에는 456조, 후년에는 563조. 와, 한 회사가 장사 다 하고 남아있는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년 예산하고 맞먹는구나. 와. 아마 이걸 들은 거 아닌가 싶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막 이러면서 우리 빨리 설비 증설해야 돼.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른 회사보다도 정말 세게 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노무라가 그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앞으로 전망치를 진짜 세게 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마진율을 꽤 높게 잡았어요. 마진율을 거의 그 70%에서 80%를 향해 가는 걸로 마진율을 좀 잡아가지고, 80%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주가 고점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뭐 나중에 공급이 증가해서 28년까지 이거면 고점 돌파해야 돼. 무조건. 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신용 잔고가 많이 위축됐다고 하는데 드디어 레버리지가 이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할 때 예수금 증거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2030 세대가 분노한다는 소식 뉴스가 타전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걱정했는데 좀 일단 당분간 좀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산이 적은 청년에게 불리한 규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객 예탁금이 3,000만 원 오르면서 한 이땡땡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현금 3,000만 원을 보유한 20대가 얼마나 되겠느냐. 자산이 적은 청년 투자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하는 규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자로 회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1,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40% 떨어졌다고 보여요. 김땡땡이란 분은 우주항공 관련 레버리지 수익률이 그걸 샀는데 수익률이 50%, 56%까지 마이너스가 났어. 그래서 월급만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 추가 매수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미안한데 그냥 빨리 3,000만 원 해가지고 아예 투자 못하게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사실은. 기본적인 분석도 안 하시는구나. 젊은 친구들이. 아니 젊은 친구 머리가 좋은데 왜 그거 안 하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쉬운 건데 EPS 두들겨보고 EPS 전망 두들겨보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 한 번만 해봐도 되는 건데 아니 20초면 다 끝나는 거를 왜 안 하지? 하는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막아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하다. 이들의 정말 장래를 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잖아. 자유를 막은 것 같잖아. 우리가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이해됩니다. 기분 나쁜 거 이해되고.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천천히 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 강원랜드 카지노 가고 어디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 가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 잃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독된 사람만 한번 난 앞으로도 계속 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따봐야 또 가서 또 잃잖아, 그죠?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알지. 거기서 카지노에서 놀면 결국 다 그냥 오링 난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카지노 없애면 그냥 안 가겠어요? 다른 나라 가서 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 필리핀 그 카지노 영화도.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서학개미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번 지난달,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6조 7천억 달러. 네. 1월 5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순매수도 꽤 많이 된다. 8억 9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소식이죠. 이제 미장으로 간다. 근데 미장 가는 건 좋은데, 순매수 1위가 레버리지야. 필라델피아 썩스, 세배 썩스. 뒤졌죠. 이분들은. 지난달에 가서 3배 샀으면 완전히 뒤진 거지. 본인도 에센브레너 된 거죠. 그죠? 레오폴드 에센브레너 본인도 같이 레오폴드가 된 거지. 아, 진짜 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진짜. 아우, 왜 갔다가 좀 서두르지 마세요. 안 서두르면 기회가 온다니까. 아, 나 너무 답답하네. 이거 다 죽어, 다.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블룸버그도 개미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를 막 실어가지고 한국 주식에 손을 댔다가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하는 이런 인터뷰들 내고 있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냉정하면 욕심에 이끌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욕심에 이끌린 건 사실이에요. 욕심 안 부리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이런 거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좀 구독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한 3, 4년 같이 있었으면 젊은이들이라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다. 난 자신해. 진짜 한 4년 정도 우리한테 세뇌 당하면 이런 일은 안 당한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올해 이제 드디어 주식 예탁금이 고공행진단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이 이제 100조 수준을 떨어졌어요. 139조까지 가던 공행 예탁금이.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공행 예탁금 하락은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니까 이거 주식 매수한 부분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 알짜 주식을 샀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레버리지 신용 뭐 이런 거 썼으면 좀 안타깝거든요. 레버리지 신용 안 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시 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긴 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약간 떨어진 건 맞죠. 근데 이게 상당히 주식을 많이 산 거라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 저거 뭐 수익 실현하면서 공행 예탁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재미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시간에 30달러짜리 가사도우미 로봇을 써보세요라는 업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타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로봇 청소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내면 1시간에 30달러의 로봇 청소. 그래서 야, 저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기 로봇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사람이 직접 로봇을 조종하는 거래요. 로봇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래요.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시켜서 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조이스틱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였던 어쨌든 얘네들이 뭔가 데이터를 흡입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많아지면 이거 실제로 이것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사실 가사 로봇은 가장 어려운 로봇 중에 하나예요. 단순 공장에서 단순 일을 하는 로봇은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저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가들도 한 2030년대 후반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빨리 되고 사람들이 돈 쓰고 막 이러면 상당히 빨리 따라올 거고요. 그다음에 챗 GPT 모멘트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로봇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증시각도 TV 증시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 너무 빨리 본다. 아시죠? 너무 빨리 본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차기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여기까지? 이것까지 한다고? 그래서 한번 저 각도기가 관심을 갖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AI 데이터 센터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가, AI 관련된 주가 빠지기 전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 정부들이 그냥 각 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편의를 줬는데 이제 막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도 있고 하니까 과거만큼 혜택을 못 주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세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흐름이 그동안처럼 그냥 화끈하게 늘어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는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인들 중에 무려 11%가 GLP-1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요. 비만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비만율이 39.9%에서 야, 미국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야. 근데 그게 36.4%로 하락했답니다. 26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식 업체들이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왜냐면 위고비 때문에 잘 안 먹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과자 업체들 뭐 이런 애들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당뇨병 유병률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확실히 그 비만율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약이 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요, 미국 제가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약간 살이 쪘을 때 미국 갔었거든요. 살쪄도 어떻게 갔는데, 나 갔더니 나 멸치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좌우 사이즈보다 앞뒤 사이즈 크신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앞으로도 꽤나 오랫동안 히트를 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온갖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먹는 게 나올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밥맛이 없어지잖아. 먹는 즐거움 어쩔? 자, 여러분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시고 저녁 한 끼 굶으십시오. 그러면 비만 없이 맛을 즐기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요 정도로 다른 뭐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 정도로 시간이 많이 차서 정리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변동성은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후폭풍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타델은 단타를 할 거고 상당 부분 물량을 정리했다면 추가적인 변동성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되시고 멋진 8월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